어제 페이스북에다가 주 대표께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대법원장을 너무 밟다가 낭패당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고 쓰셨어요. 이번에 국감에서 제일 중요한 증언이 서울고등법원장이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재개하는 데는 이론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법리상 문제가 없다. 그것은 상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발언 되게 그냥 원론적으로 한 발언 아니에요? 어제 뭐 이렇게 화제가 됐던 것 같진 않은데? 아니죠.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까? 헌법 제84조가 예.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예. 그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 재판까지 포함하느냐 논란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소추면 재판은 아니라고요. 그대로 한다면 재판 재개하는 게 맞아요. 그 입장을 밝혔는데 왜 이게 의미가 있느냐 하면 지난 6월 초에 서울고등법원 예. 그 담당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을 사실상 무기연기했습니다. 예. 무기연기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헌법 제84조에 의해서 그런다고 그랬어요. 예. 그때 보면은 헌법 84조를 소추에 재판도 포함되는 걸로 봐가지고 재임 중에는 재판 안 하는 걸로 판단하고 그렇죠. 연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위에 있는 고등법원장은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한 거예요. 법리상 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렇다면은 재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가상을 해보십시오. 법원이 코너로 몰리다가 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어떤 결단을 내려가지고 이 재판 기일 잡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재임 중에라도 재판 기일을 잡아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사법부가 계속 코너에 몰리게 되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네, 그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뜻이고 그게 상당수의 헌법학자들은 그 주장이 옳다는 거거든요. 물론 아니라고 하는 학자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문면 철저하게 문장론적으로 해석하면은 재판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까지 나오도록 만드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일어날 일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재판 기일 잡는다. 그러면은 유죄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 가는 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권력 잡은 사람은 신중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여당과 정권은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여당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소통하면서 교감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라고 보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보세요? 겉으로는 처음에는 이 사법개혁을 무리하게 한다는 우려를 많이 대통령실에서 표현했잖아요. 예. 그래도 그게 무시당하고 계속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대통령이 같은 생각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아마도 정청래 또는 민주당은 대통령을 설득하기를 이번 기회에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또 국민의 힘이 무력하니까 이번 기회에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통령을 설득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근데 얼마 전에 조 대표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로워 보인다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요사이는 네. 이재명 대통령도 달라졌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같은 덩어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사법 개혁에 관한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이게 저는 위험하고 결코 대통령과 여당에 득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검찰 개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재명 대표가 외로워 보인다. 뭐 그런 말씀들 하셨던 기억이 제가 나는데 지금 이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좀 교감하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교감이 아니라 뭐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방향으로 간다. 자, 여당의 3대 개혁안에 대한 조 대표의 의견 듣고 있습니다. 물론 뭐 찬성하는 분도 계실 거고 나는 공감 못하겠어 하는 분도 계실 텐데다만 오늘은 조 대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나누는 자리인데요. 마지막 개혁이 이제 언론 개혁안, 소위 언론 개혁안인데 이런 겁니다. 악의적으로 불법 허위 정보를 유통할 경우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한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허위 정보가 일부라도 섞여 있으면 처벌을 받는데 그게 악의적이 아니라 실수였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언론이 입증해야 된다. 기자가 스스로 입증을 해내야 돼요. 나는 실수였습니다라는 것을. 입증을 못하면은 처벌을 받고 이 과징금이라고 하나요? 손해배상을 5배까지 물어야 되는 뭐 이런 법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기존 법으로도 네. 이번 요사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언론에 상당히 불리하게 판결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범죄는 고의성 악의가 있어야 처벌하게 되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다만 징벌적 배상금이라 해서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나오던 걸 저 미국식으로 아마 뭐 회사가 문 닫을 정도로는 아니지만은 5배 정도 한 그 차이밖에 없고요. 실효성 없습니다. 실효성. 근데 이 차이는 있어요. 뭐냐면 지금은 저 기자가 악의적으로 썼습니다. 저 유튜버가 악의적으로 허위를 퍼뜨렸습니다라는 거를 이 고발하는 쪽에서 고소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뀌고 나면은 당한 쪽에서 고소 고발을 당한 쪽에서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된대요. 그건 위헌 소지가 있는데요. 네. 그거는 이 모든 범죄를 처벌하는 기준과는 다른 것이고 다만 저는요 더 강화해야 될 언론 자유로 인정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일부 유튜브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부정선거 음모론 이것은 형사처벌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해쳐요. 그리고 이것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돈 벌기 위해서 또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을 오염시키는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이것은 지금 법이 미비되면은 이거야말로 하나 조항을 새로 넣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징벌적 판결이 나오도록 한다는. 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세요. 사실은 이제 사실은 이제 기존 언론보다도 이제 유튜브에서 개인이 운영하는데 언론 미스무리한 뉴스들을 생산하는데 또 거의 가짜 뉴스가 엄청 많은 경우들이 있어서 이 폐해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은 많이 있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기존의 비판과 감시 기능,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을 잘하고 있는 언론까지 옥죄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훌쩍 갔는데 사실은 야당 이야기도 좀 해야 되고 지방선거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요. 조 대표님, 한 1분 정도가 남았는데 잠깐 야당 얘기하죠. 예. 제1야당 국민의힘 잘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잘하면은 이렇게 지금 몰리겠어요? 국민의힘은 불법 계엄을 편들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성함으로써 민주당을 공격할 수 있는 논리적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엄에 반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판을 했던 한동훈 세력을 아주 소소화시키든지 몰아내므로써 극우 컬처당으로 가버린 것 아닙니까? 극우 컬처요? 네, 컬처. 극우 컬트당, 네. 컬트. 컬트라고 하는 것은 음모론이거든요. 부정선거 음모론과 극우 요새는 또 인종적 반중주의를 내세우잖아요. 전형적인 극우당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국민 발언권이 없어져 버렸어요. 항상 지지율이 20대 초반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반사 이익을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이 이렇게 폭주를 해도. 그런데 다만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바뀌겠죠. 장동혁 대표가 지난주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갔다 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건 자기 약속을 지킨다고 했는데 상당히 로 프로파일로 가서 다만 나와서 남긴 글 하나가 문제 아닙니까? 하나로 뭉쳐서 싸우자는 건데 그럼 윤석열과 뭉쳐서 싸우자는 대상이 누굽니까?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과 헌법을 상대로 싸우자는 것 아닙니까? 잘못했다고 보시는군요. 찾아간 것은. 그건 참 장동혁이란 분이 결국 윤어게인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표가 되어서 그러나 내키지 않게 행동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내키지 않게. 내키지 않는 듯한 느낌 받으셨어요? 억지로 가는 느낌 받으셨어요?
아니 억지로 갔으면 SNS에 글 안 남기죠. 이렇게 길게 남기겠습니까? 그래서 10분 동안 뭐 형식적인 면담을 하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조 대표님 괜찮으시면 이 약속이 안 돼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조금 더 댓글쇼로 조금 더 이어가고 싶은데 한 10분이라도 그거는 저희가 사전에 얘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인사드리고 상황을 좀 보도록 하죠. 조갑재 대표님 고맙습니다.